안녕하십니까. 자, 12장 미술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술관 문제에서 보시면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술관 계획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1번, 진열실의 크기는 전시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겠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자연채광에 의해서 조명할 때는 정광 형식의 조명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연채광할 때 가장 불리한 것은 일반 척광 형태가 조금 불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대지는 조용하고 화재 위험이 적은 곳에 해야 되겠죠. 그리고 천장 높이는 6에서 7m 너무 높죠. 보통 인공 조명실을 기준 잡고 있죠. 천장 높이. 이번 문제에서 거기 4번 지문에서 이 천장 높이는, 이 천장 높이는 일반적으로 인공 조명일 때, 인공 조명을 기준 잡았을 때 대략 3.6에서 4m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미술관 전시실의 연속 순회 형식. 그래서 가난 설명 중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속 순회 형식의 경우는 연속적으로, 그래서 계속 여러분 어떤 실을 통해서 계속 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실을 하나를 폐쇄해버리면 다음 실로 우리가 갈 수가 없는 형태가 연속 순회 형식인데, 보통 연속 순회 형식은 일반적으로 연속 이 순회 형식에 대해서 그거는 보통 소규모죠. 이 소규모 보통 전시실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연속 순회 형식이다. 소규모 전시실에 쓰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한 실을 폐쇄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전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연속 순회 형식입니다. 그래서 1번에 큰 규모의 전시 이용하면 큰 대지 면적이 가능하고 편리하다. 보통 큰 규모에 보통 쓰는 게 제일 큰데 보통 중앙홀 형식을 많이 쓰고 있죠. 중앙홀 형식.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실을 폐쇄해도 전체 동선이 막히지 않는다. 요건 갤러리 및 코리더 형식이나 아니면 중앙홀 형식, 이런 것들은 홀에서 직접 들어가나 또는 복도를 통해서 각 실에 주입하니까 이런 것들은 한 실 폐쇄도 관계가 없는 것들은 걔들이고. 근데, 이 연속 순회 형식은 실을 폐쇄하면 우리가 동선이 막히죠. 얘는 연속 순회 형식은 실을 갖다가 폐쇄를 하게 되면 우리가 동선이 막히죠. 예, 동선이 이제 막힙니다. 동선이 막히는 형태가 보통 연속 순회 형식이고, 그다음에 3번에 과거에 많이 사용한 방식으로 중앙홀에 천장을 설치하고 그 창으로부터 채광을 한다. 이거는 중앙홀 방식이죠. 예, 3번은 중앙홀 방식이고, 그다음에 4번, 단순함과 공간의 절약이 이점이 있다. 맞죠? 예, 소규모 연속 순회 형식이죠. 그래서 4번 개념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 대규모 미술관의 평면 계획상 전시실의 순회 형식에 가장 좋지 않는 것, 바로 연속 순회 형식이죠. 이거는 소규모의 우리가 적합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홀 형식이나 갤러리 및 코리더, 바로 복도 형식, 중앙홀형하고 갤러리 코리더 혼합 형식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1번이 아니죠. 1번은 소규모 전시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은 다음 진열되는 전시물의 일반적인 몇 도 이내에 강원이 위치를 접해야 되냐. 그래서 그 각도, 세타 각도를 얘네 A 각도가 보통 15도죠. B 각도가 30도. 요 정도 사이에서 보통 강원이 위치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비춰줘야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채량 시각이 나타나죠. 그래서 15도하고 45도 범위가 대주시면 되죠. 그래서 15도하고 45도 범위 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가 15도, 그래서 B가 45도 정도 사이, 그래서 대략 한 30도 전후 있죠. 그게 채량 시각 정도, 27에서 30도. 그래서
차량 시각 되죠. 그래서 대략 15도에서 45도 범위 내는 3번 되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8번에 다음 미술관 진열실의 조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해가 나왔습니다. 1번 강객의 그림자가 전시물상에 나타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강색이 적당해야 되며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인공강선과 자연강선을 혼합하여서 생각을 우리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정강원의, 자, 우리가 고려를, 자, 우리가 이론서, 내용이 틀린 것 같습니다. 앞에 내용이. 그래서 요거는 정강은, 자, 그래서 이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4번에, 그래서 이 정강원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정강에 대해서 고려해줘야 됩니다. 고려할 것. 그래서 4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시실에서 관람자가 볼 수 있는 최고 좋은, 자, 우리가 시각은 해왔어요. 이거는 차량 시각은 27에서 30도 시각, 차량 시각에 해당되죠. 그래서 13번은 차량 시각에 대해서 물은 거죠. 차량 시각. 이거는 27에서 30도가 차량 시각 됩니다. 그리고 자, 14번 전시실의 폭은 평균 몇 메다가 적당한가 했죠. 또 평균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개념이 아니라 평균. 그래서 평균은 보통 8m죠. 평균은 8m고 최소는 우리가 5.5 정도 되죠. 최소. 그래서 14번에서 최소 폭의 개념은 5.5m가 되고요. 최소 폭은 5.5m 이상이고요. 그리고 자, 규모가 좀 커지면 대규모 전시실은 최소 폭이 약간 커집니다. 대규모. 자, 보통 대규모 전시실의 경우는 전시실에 보통 최소 폭의 개념은 자, 6m 이상이고요. 6m 이상. 최소폭. 보통 우리가 봐주고 있는 평균은 8m가 됩니다. 평균 최소 기준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평균을 뭐랬죠? 8m 정도가 평균되고요. 그래서 최소폭은 일반적으로 5.5m, 대규모 전시실은 6m 이상이 최소폭이 됩니다. 그래서 알레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6번 문제, 미술관 건축 계획 중에서 옳지 않는 것은 해가 나왔습니다. 1번 미술관의 채광 방식 중 정강착 형식은 자, 우리가 정강착이 좋고요. 측강착이 조금 나쁩니다. 그래서 측강착은 아주 소금일 때, 깊이 별로 안 될 때 그때만 가능하고, 그래서 이 보통 정강착 형태가 좋고 측강착은 형식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에 대규모 미술관은 연소술로 형식의 전시실이 편리하다 되었죠. 그래서 이거는 소규모에만 쓸 수 있습니다. 보통 대규모 미술관은 중앙홀이나 아니면 갤러리 코리도 방식 이런 형태가 적합하죠. 그래서 이 연속술로 형식에 대해서 술로 형식은 일반적으로 소규모에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자연채광이나 인공조명을 할 경우 전시실 내의 조도를 균등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시실의 관람자가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각은 차량 시각은 27에서 30도시였죠.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부분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3장 극장 영화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극장 영화관 쪽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극장 관객석에서 무제 중심을 볼 수 있는 2차 허용 한계는 얼마인가 해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통 자, 이 극장 쪽에서 우리가 다룰 때
보통 시각 한계가 있었고 1차 허용한도, 2차 허용한도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극장에서. 극장 개념에서. 자, 2번 문제 보시면. 자, 그래서 보통 1번에 나오는 15m가 나오죠. 15m. 15m는, 자, 시각 한계죠. 시각 한계의 개념이 15m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22m가 나오죠. 22m. 이것이 1차 허용 한도가 되죠. 1차 허용 한도가 22m고. 그 다음에 3번에 35m가 2차 허용 한도죠. 35m가 2차 허용 한도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은 2차 허용 한계니까 3번 되겠네요. 3번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 자, 극장 건축의 무대 구성에 있어서 옳지 않는 것해가 나왔습니다. 자, 무대 폭은 프로시움 아치 폭의 2배 정도로 해주고, 그 다음에 깊이는 보통, 그 무대의 깊이는, 자, 프로시움 아치와 같거나 아니면 그 이상 크기로 해주면 되죠. 그래서, 알아두고, 무대 폭의 개념은, 자, 프로시움 아치 폭의 2배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깊이는 프로시움 아치와 같거나 또는 그 이상으로 크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이상적인 플라이 로프트에는, 자, 플라이 로프트는, 자, 보통, 무대의 상부 공간을 뜻하죠. 무대의 상부 공간으로서 프로시움의 높이와 같아도 무방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로마 나오죠. 자, 이 사이클로마 높이는, 사이클로마는 일반적으로, 자, 무대 배경용 벽이 바로 사이클로마죠. 무대 배경용 벽을 우리가 사이클로마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높이는 프로시움 높이에 같아도 무방하지는 것이 아니라 보통 프로시움 높이의 3배 정도로 처리해 줍니다. 3배. 그래서 3번 개념은 틀렸고요. 오늘 4번 벽을 경계로 칼럼 속으로 나온 무대를 에프론 스테이지. 자, 보통 에프론 스테이지라는 것은 전면 무대죠. 에프론 스테이지는 전면 무대. 전면 무대, 무대 개념이 되죠. 전면 무대. 그래서 기억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시면, 자, 극장 평면 형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프로시움형, 보통 픽처 프레임 스테이지죠. 프로시움형, 픽처 프레임 스테이지는, 저형은 제한된 방향으로만 관객을 대하는 강연이나 콘서트에 유용한 것이 뭐죠? 강연하면 보통 프로시움 아치를 통해서, 자, 이쪽 픽처 프레임에 뭐 사진 가꾸처럼 해서 여기서 이쪽으로만 딱 하는 앞에 부분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부분에 적합하고, 그다음에 오픈 스테이지형. 자, 오픈 스테이지형 연기자가 접근은 가능하나, 자, 통일된 연기 효과는 얻을 수가 없죠. 오픈 스테이지가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테이지가 앞으로 나간 형태가 되다 보니까, 스테이지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픈 스테이지는, 각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었죠. 210도짜리도 있었고, 오픈 스테이지는, 저런 형태죠. 180도짜리, 90도짜리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따라서, 우리가 그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에레나형은 360도죠. 네, 에레나형이, 자, 여기 무대가 있고 전 객석이 주변에 다 있는 거죠. 360도 다 있는 것이 에레나형이죠. 그래서 에레나형은 관객과 연기자의 밀착이 가능하고 배경 제작비가, 그래서 낮은 거가 있고 중간중간 할 수가 있게, 그래서 배경 비용은 적겠죠. 그리고 4번에 오픈 스테이지 배경은 한 폭의 그림과 같은 느낌. 자, 보통 한 폭의 그림과 같은 건 프로시움형이죠. 픽처 프레임 스테이지 프로시움형이 한 폭의 그림과 같이 배경을 하는 것이고, 오픈 스테이지형은 아니죠. 그래서 6번은 4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7번에, 자, 극장의 오픈 스테이지형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해가지고 나왔죠.
1번에 강연, 콘서트, 독주, 연구해 준 것은 자, 픽처 프레임 스테이지죠. 프로시미형이 적합하고, 그 다음에 연기자가 제한된 방향으로 관객을 대하니까 이것도 자, 픽처 프레임 스테이지 바로 프로시미형입니다. 그래서 3번에 관객이 다른 형식에 비해 좀 더 근접할 수 있는 관람이 있다. 이거는 오픈 스테이지 특징 맞겠죠? 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음향이 격석이 최고의 상태로 분포될 걸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픽처 프레임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3번 되겠네요. 그 다음에 8번에 극장 영화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부적당한 것 태어났습니다. 1번에 자, 관람석은 건축 연면적의 자, 대략 50% 전후로 봐주고 있죠. 관람석은 건축 연면적의 대략 50% 정도로 봐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후열 격수폭은 스크린 폭의 2.5배에서 3.5배 정도로 해준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보통 관람석 바닥 면적 1인당 대략 0.5에서 0.6제곱미터 정도로 봐주면 되죠. 0.5에서 0.6제곱미터로 보통 봐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스크린과 격석에 그린 스크린 폭의 1.2에서 1.5배 정도로 해주면 되죠. 최소 1.2에서 1.5배 정도로 해주면 되고, 보통 최대는 보통 이 정도 해주죠. 최대 개념은 4배에서 한 6배 정도로, 최대는 4배에서 6배 정도로 하고, 최소가 1.2에서 1.5 정도 해줍니다. 보통 1.6에서 2.8 정도 해줍니다. 보통은 1.6에서 2.8배 정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 문제 보시면 9번 문제. 자, 극장의 평면 형식 중 에레나 타입의 형태의 자, 할 경우 특성 중 옳지 않는 것 되어났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에레나는 360도였습니다. 관객석이. 무대가 관람으로 가장 많은 관객을 수용할 수 있죠. 근데 배경을 만들지 않으므로 경제성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배경은 주로 낮은 가구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건 큰 가구는 이용할 수 없죠. 그림이라는 것은. 그리고 네 번째, 연기는 한정된 액자 속에서 나타난 것은 아까 자, 픽처 프레임 스테이지 바로 프로심형이었죠. 그래서 4번 개념이 자, 옳지 않는 것 되었습니다. 그리고 11번 문제 보시면 극장 건축의 평면 형식에서 자, 그래서 프로시움 타입 형태의 그 특성으로 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연, 콘서트, 독주, 연극 등에 공연해 준 것은 자, 픽처 프레임, 프로시움형 맞죠? 그리고 이번에 연기자는 제한된 방향으로만 관객을 대하게 될 수밖에 없죠. 앞으로만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관객은 거의 모두가 다른 형식에 비해서 근접하여 관람할 수 있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보통 관객을 우리가 가까이서 근접해서 하는 것은 에레나형이나 오픈스테이지가 가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픽처 프레임 타입 형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배경 한 폭의 그림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죠. 그래서 11번은 3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극장의 무대 부분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것 태어났습니다. 1번에 무대 상부의 배경, 자, 막등을 수직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리드 아이언에 매달아 조정하죠. 그리드 아이언은 무대 상부에 격자 형태의 이제 발판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그리드 아이언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설치해서 무대 배경에 내는 것을 자, 우리가 움직이게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2번에 구름, 무지개 등의 자연 배경을 나타내는 호리존털의 강선을 자, 조사하여 나타낸다. 봐주시고, 그 다음에 장교는 우리가 나이트 브릿지라고 하죠. 교량이 원래 브릿지니까 나이트 브릿지. 장교는 조명이나 비, 눈을 내리는 장면에서 필요한 것이 장교고요. 장교, 라이트 브릿지라고 하죠. 그리고 네 번째,
프롬프트 박스는 일반적으로 이 대사를 불러주고 연기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프롬프트 박스고요. 그러면 여기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게 한 것은 오케스트라 박스죠. 오케스트라 박스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 4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 21번 문제 보시면 영화관의 관객석, 관람석 기술 중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1번 양측에 좌석이 있을 경우 통로 폭에 대해서 다루겠네. 통로 폭은 최소 80cm 이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양측이 있으니까 80cm 이상 우리가 해주시고, 그 다음에 2번 제일 앞좌석은 화면으로부터 6m 정도 이격시켜 주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사기와 스크린과의 최대 거리는 40m 정도가 보통입니다. 40m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영화관은 설계할 때 가장 고려할 것은 음향이죠. 음향이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화관 평면, 22번 문제. 자, 영화관 평면계에서 다음 그림의 A와 B의 값으로 가장 적합한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최고 전열에서 볼 때, 그래서 영화관이 이렇게 있을 때, 최고 이제 전열에서 우리가 중앙센터에서 볼 때는 각도가 이렇게 90도 개념되죠? 90도고. 그 다음에, 자, 이 구석에서 볼 때, 이 구석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는 각도가 좁아들겠죠? 이 각도 개념은 자, 일반적으로 B각도는 자, 60도로 해주면 되죠? 네, 60도. 자, 그래서 봐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건 1번을 하시면 되겠네요. 1번. 그 다음에 27번 문제 보시면, 자, 관객이 프로시움 아치의 계급을 통해 무대를 보는 형식으로 현재 일반 극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자, 픽처 프레임 스테이지죠. 픽처 프레임 스테이지. 그래서 1번 되겠죠. 1번. 그리고 30번에 자, 오디토리움과 단면계획에서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 2층에서 제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때 그 각도 B의 개념은 15도고요. 그 다음에 저층에서 이제 발코니 튀어나가서 밑에서 이렇게 보는 각도 그거는 30도가 되겠죠. A는 30도, B는 15도 범위로 우리가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체육시설 문제에서는 자 14장의 체육시설은 5번 문제 봐두시고요. 자, 육상 경기장의 코스 설치 기준은 옳지 못한 것 해가 나왔습니다. 코스 레인의 폭은 1.2m 하고 최소 폭은 0.732m 이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 필드와의 경계선인 코스 안쪽은 높이 5cm, 너비 5cm 시멘트 블록으로 경계를 두고, 그 다음에 국제 경기 레인의 최소 코스는 우리가 6코스로 잡고 있죠. 최소 코스는 6코스로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허용 경사도 폭은 100분의 이상을 하고, 달리는 방향에서는 경사도는 보통 1000분의 1이죠. 달리는 방향에서는 1000분의 1이고, 일반 경사도는 100분의 이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문제 봐주고,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시면, 실내 체육관의 천장 높이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 나왔습니다. 자, 배구는 12.5m가 되겠죠. 그리고 테니스 12m, 그리고 배드민턴은 8m입니다. 순서하면서 정확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농구는 7m 되죠. 농구는 7m. 그리고 탁구가 4m 되죠. 탁구는 4m고, 탁구는 4m. 그래서 순서대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배구가 가장 높아야 되고, 다음이 테니스, 그 다음에 배드민턴, 그리고 농구, 탁구 순으로 되어주시면 됩니다. 예, 메달 우리가 정리해 두도록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번에 보시면 실내 수영장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 났습니다. 실내 수영장의 설치 기준. 그러면 1번 태양 강성의 반사를 받아서 눈부시지 않게 풀의 장축은 남북으로 두셔야 됩니다. 남북으로 두시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되는 남측에 들어왔겠죠. 그리고 2번 벽 또는 풀 상단은 5m 간격으로 거리와 깊이를 우리가 표시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5m마다 거리하고 깊이를 표시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방수공사 시공하고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사실 교착제죠. 접착제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농막이 도료로 마무리해 주셔야죠. 농막이 도료로 마무리해 주고, 그 다음에 스타트되는 수면보다 30cm 이상 75c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해서 이렇게 나중에 들어갈 때 그 높이가 대략 30 이상 75cm 이하에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시면 실내 체육관의 계획 시 경기장의 크기 기준이 되는 경기 종목은 실내 체육관 기준은 기본 농구장으로 닫고 있죠. 농구가 기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구. 그리고 15장 공장 창고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과 창고 부분 문제. 그래서 이 공장 창고 부분 문제는 2번 문제 조금 알아두시고 2번 문제. 자, 공장 건축의 지붕형에 따른 기술 중, 자,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뾰족 지붕. 뾰족 지붕은 직사광선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결점이 있고, 그 다음에 소설 지붕은 보통 채광과 한계에 적합한 방법이 소설 지붕이죠. 지붕 위에 지붕이 솟은 것. 그래서 보통 중기계 공장이나 이런 데 많이 쓰는 게 소설 지붕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의 톱날 지붕은 보통 방직 공장의 조도가 일정해야 될 때 보통 이런 형태로 우리가 지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채광창을 이쪽으로 이제 북쪽으로 보통 둬가지고 하는 형식의 톱날 지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조도가 균일하게 유지해야 될 때 보통 이 소설 지붕, 톱날 지붕 형태를 갖죠. 그리고 샤렌 지붕은 기둥이 많이 생기지 않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 기둥이 많이 소요되는 결점이 있다 해서 4번 개념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자, 6번 문제 보시면 6번에 자, 공장 건축의 세부 계획에서 레이아웃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공정 중심의 레이아웃이죠. 이거는 자, 공정 중심의 레이아웃은 보통 다품종 소량 생산할 때 쓰는 것이 공정 중심의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2번 제품 중심의 레이아웃은 생산에 필요한 모든 공정, 자, 우리가 이런 것을 갖다가 보통 기계 종류의 제품의 흐름에 따라 배치하는 것을 이거는 소품종 이제 대량 생산할 때 쓰는 것이 보통 제품 중심의 레이아웃이라고 보면 되죠. 제품 중심의 레이아웃이 개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중화학공업 또는 장치공업으로 불리는 공장에서 그 시설이 대규모이고 면적이 적기 때문에 융통성을 크게 할 수가 있다 해서 융통성이 없죠. 보통 이 중화학공업이나 장치공업 대량 생산이다 보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제품 중심의 레이아웃으로 설계되죠. 그래서 중화학공업, 장치공업이 제품 중심의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융통성이 없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3번 개념은 좀 크게 할 수 있다 해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공장 배치 계획에서 평면 계획의 레이아웃은 건축적으로 종합한 것이 되어야 되겠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 문제 보시면 자, 공장 건축에서 제품 중심의 레이아웃에 관한 기술 중 적당하지 않은 것 태어났습니다. 제품 중심은 보통 대량 생산을 하는 형태를 많이 쓴다. 장치공업과 같이 대량 생산 쪽에 보통 제품 중심의 레이아웃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1번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생산성이 높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생산에 필요한 공정 간의 시간적, 수량적 균형을 이룰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준화가 행해지기 어려운 경우에 채용되며 주문 생산 분공. 자, 주문 생산 관련된 거 이것은 자, 보통 공정 중심의 레이아웃이 되겠죠. 그래서 주문 생산품은 그래서 이 제품 중심 레이아웃은 일반적으로 이 장치 공업과 같이 일적인 것 대량 생산 형태를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시면 자, 다중의 주문에 의해서 소량 생산한 공정의 레이아웃에 알맞는 방식은 바로 공정 중심이 돼줘야 되겠죠. 1번 제품 중식은 자, 우리가 제품 중식 레이아웃은 저거죠. 장치 공업 같은 경우 되겠고 중화학 공업이나 그다음에 이제 3번에 고정식 것은 고정식 레이아웃의 형태라고 하는 게 고정. 뭐 우리가 기본 레이아웃은 우리가 제품 중식 레이아웃, 공정 중식 그리고 우리가 고정식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고정식 레이아웃은 규모가 너무 큰 거, 뭐 선박이나 건축과 같은 이것은 사람이 그거는 그대로 있고 물품은 그대로 있고 사람이 가서 만들죠. 그런 형태가 고정식 레이아웃인데 보통 선박이나 건축과 같은데 자, 이 고정식 레이아웃이 사용이 되죠. 같이 공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번 무창 공정에 관한 기술 중 부적당한 거, 뭐 최근에 창을 없애고 무창 형태가 많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유창 공장보다 공기 조화 설비 유지비는 적게 들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실제로 있죠. 창이 많게 되면 에너지 손실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인공 조명으로 균일한 조도를 얻을 수 있고요. 창이 없기 때문에 인공 조도를 하죠. 그래서 뭐 백화점 이런데 무창도 백화점에도 무창 많이 하죠. 공장에도 이제 무창할 때 그거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온습도 조절이 유창 공장보다 자, 어렵다 해서 이건 틀렸죠. 그래서 보통 온습도 조절은 무창이 쉽습니다. 유창일 때 사실 이거죠. 온습도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방직이나 정밀 기계 공장이 적합하죠. 그래서 조도가 일정해야 될 때 이럴 때 우리가 무창 형태를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번에 보시면 공장의 채광 계획에 관한 기술 중 적당하지 않은 것 태어났습니다. 1번 천창은 북향으로 하여 항상 일정한 강선을 얻도록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빛의 반사에 대한 병 및 색채에 유의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입사되는 강선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창 유리의 빛을 확산시키지 않는 유리 있으면 안 돼. 확산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확산시키지 않는 유리 형태로 해준다. 그래서 3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창의 설계는 인면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지만 가능한 동일 패턴으로 창을 반복하는 것이 형태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문제 보시면 22번 자, 이 공장의 배치 계획에 고려할 사항 중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1번 장래 계획, 확장 계획은 충분히 고려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가장 중요한 우리가 작업은 작업 공경상 가장 유리한 위치에다가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견학자를 위한 동선도 고려해야죠. 보통 공장에 이제 견학자들이 많이 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견학자의 동선도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산이나 관리, 연구, 후생 내 시설의 한 곳에 집중시킨다 해서 이건 틀렸죠. 이거는 자 우리가 이 시설들은 명쾌히 나눠주고 유기적으로 결합해야지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시키는 개념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시고 그래서 나누고 나중에 유기적으로 이제 결합 형태로 우리가 가주시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2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 공장에서 톱날 지붕을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적당한 것 해놨습니다. 자, 이 톱날 지붕은 보통 이 형태죠. 북측 채광을 들어오게해서 실내 조도를 균일하게 유지해야 될 때, 이럴 때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 톱날 지붕 형태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자, 2번 형태가 되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6번에 중기계,
마지막으로 그 36번 문제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기계 제조 공장으로 적합한 단면 형태. 그러면 중기계 기공은 자 지붕 위에 솟은 소설 지붕 형태가 적합합니다. 소설 지붕이 자 3번이죠. 그리고 1번이 톱날 지붕이죠. 이거는 조도가 균열해야 될 때 저런 경우이죠. 방직 공장 이런데 조도가 균열할 때 쓰는 것이 바로 톱날 지붕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기계 공장일 때는 바로 거기 3번으로 가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조도를 이제 균등해야 될 때 이럴 때는 거기 1번 톱날 지붕 형태죠. 톱날 지붕. 그래서 37번이 그거네. 균등한 조도 얻을 수 있는 그 채광 방식으로는 톱날 지붕 형태로 가주면 균일한 균등한 조도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보죠. 그래서 요 문제를 기준으로 마지막으로 강론에 대해서 강론 문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계획 원론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